안녕하세요. PK 리더스 영어학원의 고3을 담당하고 있는 박원효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생들의 입시 그리고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짧은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어머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게 맞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크게 어머니들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원효라고 하고요. 그 대치동과 송파에서 주로 있었고 한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지금 PK 리더스 영어학원에 와서 고3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어머님께 아버님도 계실 수 있는데 하여튼 학부모님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22학년도 대입과 그 다음에 영어 절대평가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PK 리더스 영어학원의 예비고3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별 출제, 내신 출제 경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의 대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5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어머니들께서 설명회와 그 다음에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아마 저만큼 또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정시가 확대된다는 건데요. 이 정시가 확대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버팅기던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비중을 많이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3.2%에서 내년에 30%로 약 7% 정도 올리게 되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도 무려 17%나 거의 18% 정도를 정시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상위 21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정시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고, 수시에서 평균 5에서 7% 정도가 2월 되는 걸 감안하면 45에서 50%까지도 정시가 비율이 늘어나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보면 사실 여전히 수시가 많지만 우리 상위권 21개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40%에 육박하는 그런 비율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늘어난 정시 비중을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사실은 어디다? 강남권,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뭐 외고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늘어난 정시의 확대의 어떤 수혜자, 혜택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크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강동구 지역의 대부분의 학생들, 심지어 배재고조차도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가고, 그나마 정시로 대학을 가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졸업생들, N수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수시에 초점을 두고, 또는 정시와 수시를 병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계획을, 입시를,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이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는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표준화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즉 내가 기하를 선택하냐 미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학 수능에서의 어떤 유불리가 차이 날 정도로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접근법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수학 관련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는 경우 주로 고3 때 배우는 과목인 미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기하는 고2 때, 미적은 고3 때. 그리고 이 미적이 고3 1학기 시험 범위가 될 거고 그 시험 범위에 깊이 배웠던 내용이 수능에 연계된다면 오히려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미적을 고르는 게 좋을 거고 아마 중상위권 이상은 대부분 미적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원의 답변도 그렇고요.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 컨설팅 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점수 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지 않는다고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그 유불리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과목 선택이 필요하고 문과는 확통을 고르면 됩니다. 문과는 뭐 내가 수학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하지 않는 이상 확통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상위권까지는 무조건 미적. 왜냐면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미적이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중하위권, 뭐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기하라든지 내가 정말 다른 건 좀 못하지만 수학은 자신 있다. 그러면은 미적을 고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 밑에 가이드라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선택 과목 유불리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선택 과목의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추천 전형이 확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천 전형은 어떤 거죠? 학교장 추천이죠. 자, 우리 교사 추천은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2020학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천 전형은 이제 학교장 추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이 인서울에 8개 대학만이 학교장 추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22학년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부터는 엄청 확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학교장 추천이요, 사실상은 기존에 있던 뭐 학종,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뭐 교장 추천 이런 걸 거의 아우르는 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시의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단 학종적인 요소가 굉장히 축소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서류를 보는 학교, 주요 학교, 지금 그 대입 모집 전형을 살펴봤더니 자, 서울대, 직윤, 그다음 가톨릭대, 그리고 고대 학교 추천, 동국대 학교장 추천, 요 정도만 이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서류를 전혀 보지 않거나 교과 100% 또는 일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성평가,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뭐 입시 성적이라든지 대회 입상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포커스는 내신 성적입니다. 즉 정량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정량 평가로 학생들을 뽑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만 보고 뽑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이 학생이 우수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비강남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학종으로 걸렀죠. 뭐 여러 가지 과목명이라든지 아니면 생기부 같은 걸 보고 걸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수능 최저를 고려하는 대학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 뭡니까? 성적입니다. 중요한 건 성적.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수능을 적어도 최저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학습 수준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고려하고 있어요. 이 전형에서. 다른 전형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많이 확대된 이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21학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대부분의 추천 전형이 학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학생부 교과도요, 교과 60%에 서류가 40%. 그래서 이 서류 40%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서류에서, 즉 정성평가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금 2022학년도에 대입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지금 고2 학생들에게는 서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내신 점수가 중요하고, 뭐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강남, 자소고, 특목고보다는 이 전형에서는 비강남과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약대가 부활을 합니다. 약대. 자, 기존에 약대는 어떻게 들어갔었죠? 2 플러스 4.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 뭐 화학과, 생화학과, 뭐 이런 일반 대학에 입학을 해서 2학년이 끝나면 피트를 봐가지고 4년제 약대로 그 약학대학으로 그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2 플러스 4년제 이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6년제로 전환이 됩니다. 많이 전환돼요. 34개 대학이 1582명 정도가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3 때 시험을 수능을 잘 봐서 또는 수시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그냥 약대를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1582명이면 거의 자연계 대학이 하나 신설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죠.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정시는 43%, 수시가 조금 더 많네요. 56% 정도가 수시로 뽑는 거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교과와 종합 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그리고 숙대랑 목포대도 6년제로 전환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직 모집 인원을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측컨대 거의 1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뭐 학교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뭐 2023학년도 전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포커싱 맞추는 부분은 여기다. 2022학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할 때 의치한수 약이냐, 의치한 약수냐, 의치한까지는 뭐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약대냐 아니면 수의대냐, 요거의 어떤 차이가 좀 발생할 것 같다 라는 거.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약대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자, 다섯 번째 변화는 바로 서울대입니다. 보통은 서울대가 선도를 하죠. 어떤 입시에서 서울대가 그 첫 번째로 뭔가를 하면 나머지 대학들이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2022학년도의 변화는 바로 나군으로의 이동입니다. 나군. 나군.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그 포지셔닝이 가군에 있죠. 서울대는. 근데 내년부터는 그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나군으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죠? 연대고대가 가군으로 이동합니다. 왜? 서울대를 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강대는 또 연대고대를 피해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대 같은 경우는 자 미대를 가군에 냅두고 나머지 전부 다 싹 다 미대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나군으로 이동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탐구, 사탐, 과탐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는 거. 기존에는 현행에는 이제 그 국어, 영어는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영어는 이제 감점을 했었는데 이게 그 탐구 과목도 이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탐구 과목 선택, 아까 말했던 수학, 국어의 그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탐구 과목을 어떤 걸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그 통계적으로, 경향적으로 유리할지 표준 점수가 높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입시를 할 때 관련해서 좀 분석해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통상적으로는 뭐 경제 같은 것을 상공계열, 그러니까 문과 계열에서는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그다음에 물리 2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판단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거는 좀 제가 언급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어 절대평가 EBS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도입된 지 굉장히 벌써 오래됐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할 거냐, 사실은 올해까지는 영어 절대평가에서 뭐 4등급, 3등급 받아도 서울대, 고대 들어갈 수 있었어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보통 뭐 방법, 영어 절대평가를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비율을 반영하든지 가산하거나 아니면 감점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서울대의 경우에는 사실 2등급까지는 0.5점 차이가 납니다. 3등급, 4등급만 맞지 않으면 크게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 주요 학교들, 뭐 예를 들어 오른쪽에 지금 표에 보시면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마이너스 8점입니다. 이거를 비율로 환산하게 되면은 4.8점이 실제로 감점되는 효과를 맞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89점으로 2등급 맞으면 100점 맞은 친구랑 실제 11점 차이가 나지만 반영 비율이 15%이기 때문에 4.8점만 차이가 난다. 이거 완전 이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또 어머니들께서도 뭐 2등급 맞아도 되지.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왜 89점짜리 학생을 100점짜리랑 비교하죠? 우리는 89점은 주로 누구랑 비교 대상입니까? 경쟁 상대가 91점, 92점, 93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즉 91점 맞은 어떤 학생, 1등급 맞은 학생과 실제로 난 2점 차이지만 시험 본 후에 입시에서는 4.8점 차이가 나는 거죠. 92점 맞은 학생과 89점 맞은 나는 3점 차이지만 실제로는 4.8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에서는 무조건 1등급을 맞는 게 유리하다. 당연한 얘기일 거라고 봐요. 무조건 1등급을 맞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EBS 연계의 율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요. EBS 연계 교재는 총 4권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 영어 독해 연습,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수능 완성, 이렇게 총 4권이 있는데, 여기서 연계율이 70%에서 올해까지 내년부터 50%로 바뀌고요. 올해까지는 직접 연계가 나오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100% 간접 연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에서 지문의 그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던 시험과 달리 내년부터는 그 지문의 주제나 소재를 활용한,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문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EBS 교재를 달달 외우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결국 뭐예요? 기본 영어 실력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수능 절대평가 시대가 도래했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1등급을 받는 게 예전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졌다. 왜냐면은 EBS 연계 지문이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기 때문에. 자, 직접 연계가 될 때는요, 보통 독해에서 7문항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독해 7문항이면요, 여러분 2등급 정도의 수준을 역전할 수 있는 점수차죠. 사실. 그리고 최소 한 등급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점수차입니다. 근데 이 7문항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1등급 맞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전혀 직접 연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는 저희 학원의 예비고3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 학원은 이제 투트랙 시스템으로 입시 컨설팅과 그리고 정규 내신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입시 부분은 남자 원장님, 김성진 원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저희 제자가
한영고 제자가 서울대 1차를 붙었어요. 작년에는 서울대랑 그다음에 그 포스텍 최종 합격을 했고, 그래서 거의 매년 서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외에도 뭐 연대, 고대, 성대, 뭐 경희대 이런 학교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입시로 그래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 컨설팅은 이제 겨울방학 한정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생기부와 그 학생부와 성적표를 제출하면 원장님께서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커리는 한 8월 정도까지 12월에서 8월 정도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겨울은 스타팅 라인이라고 해서 출발선입니다. 이때는 뭘 하게 되냐면 기출 어휘와 그 다음에 독해 핵심 유형별 접근법을 훈련하게 되고요. 1월 말, 그러니까 EBS가 출시되는 EBS 수능 특강 교재 3권이 출시되는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는 EBS를 선행학습하게 됩니다. 아니 아까 쌤 EBS 직접 연계가 안 된다면서요? EBS를 선행학습하는 이유는 뭡니까? 1학기 내신의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다루지 않으면 학생들이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리 다뤄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지문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 번 정도를 돌려줘야 학생들이 원활한 내신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학기 봄은 내신 집중이죠. 내신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마지막 연계 교재인 EBS 수능 완성을 해서 마지막으로 진도를 끝마치게 되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한 8월 중순 말 정도까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달은 혼자 개인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될 게 영어는 고3 때 EBS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 2권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요. 보통 영어라고 하는 교재에서 공통 영어가 출제되고 영어 독해라고 하는 교재에서 선택 과목이 출제되고 있는데 배제고와 강동고는 반대입니다. 영어 독해 연습이 공통 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뭐 배제는 선택 과목이 영어가 오래 없었지만 강동고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공통 영어랑 바꿔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EBS 교재 수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토픽 같은 뭐 소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학 때 미리 봐줘야 되고요.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통 2학년 때까지는 뭐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간다고 보면 2학년 때, 3학년 때는 최소 40개에서 60개까지 지문이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습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방학 동안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 고등학교들의 출제 경향을 보면 한영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만 출제가 되지 않았고 매년 항상 시험 범위 외에 지문에서 한 6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건 뭘 물어보는 거죠? 비연계니까 그냥 너 영어 실력 좋니? 물어보겠다는 거죠.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 근데 이게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에. 자, 그 다음에 배제는 시험 범위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기본 60개에서 많으면 80개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문들이 있고요. 학생들 자체 영어 실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지문 자체의 수준이 높은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EBS 교재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교재가 항상 매년 시험 범위로 선택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명일은 뭐 작년까지는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는데 올해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킬러 문항,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항씩 출제되고 있고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금물. 그 다음에 이제 광문이랑
강일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이 학교의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성실함이 성적을 좌우한다. 학원에서 시키는 거 하면은 최소 2등급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 학생들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동은 요즘에 굉장히 떠들썩하죠. 혁신학교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혁신과에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위주한 장학사란 분이 답변을 들어보면 혁신학교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혁신학교가 지정되든 안 되든 우리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올해 강동구는 EBS 영도기 시험 범위로, 즉 배재고처럼 공통영어에 출제되었었는데 이게 올해 또 나온다면 2021년도에 또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강동구는 시험 범위도 많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충분히 낼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희망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비 고3 수업은 12월 21일 월요일에 정식 개강이고요. 한영고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12월 17일 목요일에 가장 먼저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영고 먼저 예비 고3 수업이 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학생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예,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